팀장님, 네. 제가 카푸어 인생 이제 청산하고 진짜 고질병 없는 중고차 딱 하나 사가지고 오래 타고 싶거든요. 뭐 살까요? 예산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한 1,000만 원 정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질병 없는 차는 좀 뻔할 수도 있는데 괜찮으실까요? 아, 저는 조회수 잘 나오고 뭐 이런 거 상관없고 그냥 차만 좋으면 돼요. PD님 20대잖아요. 네. 사회 초년생이 유지하기 좋은 차 소개시켜 드릴게요. 바로 아이오닉 하이브리드입니다. 너무 뻔한가요? 아, 너 경찰 추천할 줄 알았는데 좀 의외네요. 이 차의 장점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경차보다는 유지비가 더 저렴합니다. 1.6 카파 엔진에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탑재되어서 복합 연비가 22km가 나오는 그런 차종이에요. 내구성도 검증이 된 게 지금 이게 2016년도부터 나온 차종인데 지금 2025년 아반떼 하이브리드, 니로 하이브리드에도 동일하게 엔진 미션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개선이 좀 있긴 했겠지만 내구성은 이미 검증이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차가 작아 보이는데요? 차가 이게 아반떼 사이즈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PD님 아직 총각이잖아요. 괜찮지 않을까요? 일단 공간 한번 보여드리자면 뒷좌석은 일단 해치백 구조다 보니까 앉았을 때 엄청 널널한 공간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해치백 구조다 보니까 이런 스크린 러기지를 빼고 다 눕혀버리면 SUV 부럽지 않은 트렁크 적재 공간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장점이 옵션이 되게 풍부하다는 건데요. 이게 아반떼급으로 보이지만 신차가가 무려 3천이 넘어가는 차종입니다. 일단 이렇게 봤을 때 제일 먼저 반겨주는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프리미엄 JBL 사운드, 스마트 센스 들어가서 스마트 크루즈랑 각종 안전 옵션까지 들어가 있고요. 통풍 시트, 그리고 카플레이가 되는 순정 내비, 스마트 키를 빼놓으면 좀 섭섭하겠죠. 그리고 이 차는 썬루프까지 있는 완전 풀옵션이에요. 지금 이 차량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약간 특별하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다가 높은 Q등급에다가 이렇게 옵션이 많이 추가돼서 1,000만 원 중반대에 판매를 하고 있는 차량인데, 약간 옵션을 좀 내려놓는다면 10만 킬로 전후에 1,000만 원 정도 전후로 충분하게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가 하이브리드라서 수리비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뭐 배터리가 나가거나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거나 그렇다면 수리비는 더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2025년까지도 나오고 있는 엔진 미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큰 고장 사례가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도 고질병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브레이크를 이제 밟았다 뗐다 할 때 뿍뿍 드륵드륵 이런 식으로 좀 이상한 소음이 들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브레이크 시스템 자체가 일반 내연기관이랑 생김새가 달라서 그런 겁니다. 물론 주행상에 문제가 되진 않지만 그래도 수리를 하려면 하이브리드 전용 브레이크 시스템을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약 100만 원 가까운 수리비가 나올 수 있으니까 중고차 구매하실 때는 없는 걸로 골라서 구매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하이브리드 특성상 처음에 냉간 시에 워밍업이 좀 느리게 되는데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머플러에 냉각수열 회수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냉각수가 머플러까지 이동했다가 뜨거운 머플러의 열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근데 부동액이 머플러까지 갔다가 거기서 누수가 생겨서 부동액이 사라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액 양을 항상 확인을 해주시고요. 부동액 보조 탱크가 2개가 있는데 엔진에 들어가는 부동액 라인, 그리고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시켜주는 부동액 라인이 따로 있습니다. 엔진 쪽 부동액 라인을 유심히 잘 봐주시고요. 혹시나 이 양이 너무 부족하거나 그렇다면 부동액 누수를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엔진룸을 열었을 때 보셔야 되는 거는 이제 체인 카바 누유는 1.6 카파 엔진으로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전반적인 누유 체크는 꼭 필수로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시운전 하시면서 체크하셔야 될 게, 이게 DCT 미션이 들어가긴 하지만 꿀렁임이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저속 주행 때는 전기 모터가 도와주기 때문에 꿀렁임이 많이 없지만 약 2단, 3단, 4단 넘어갈 때 꿀렁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이게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랑 접합되어 있다 보니까 미션을 한번 내리게 되면 수리 비용이 일반 DCT 모델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운전을 꼭 해보시면서 꿀렁임은 없는지 변속 충격은 없는지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차를 딱 봤는데 네. 이 차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연비가 좀 안 좋아도 좀 큰 차 없을까요? 그럼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동하시죠. PD님, 저 좀 극단적으로 갑니다. 연비 바로 포기하겠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면 바로 다음 차량은 아슬란입니다. 이게 1,000만 원 전후 되는 차량에서는 저는 제일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차가 준대형 세단이니까 공간에 대해서 불만도 없으실 거고 가성비 면으로서는 정말 좋습니다. 이게 내장재를 보면 이제 이런 부분들 다 가죽으로 좀 마감이 돼 있거든요. 위에 천장도 당연히 스웨이드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옵션도 아까 아이오닉은 그냥 풀옵션이니까 그렇게 많았던 거고, 이 아슬란은 그냥 중간 등급 정도만 돼도 이렇게 메모리 시트, 그리고 액튠 사운드, 후측방 경보 장치, 통풍 시트, 전자 파킹 브레이크, 순정 내비게이션, 이런 식으로 옵션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확실히 좋죠? 확실히 좀 나쁘지 않네요. 그리고 딱 앉았을 때도 엄청 넓어요. 그냥 네. 누워서 가도 됩니다. 지금 운전석을 적당히 좀 맞추고
머리 천장 공간도 많이 남고요. 그리고 앞에 공간은 주먹 2개가 더 널널하게 들어갈 정도로 엄청 넓습니다. 국산 차량들 중에서 이 차가 좀 작다 하시면 사실 탈 차가 없어요. 그 정도로 많이 넓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공간도 이 정도로 상당히 넓은 편이죠. 그래도 이게 차가 10년 정도 된 거잖아요. 고장이 걱정인데 어떤 거 봐야 될까요? 이게 외관에서 먼저 보셔야 될 게 이제 아슬란이 HG보다 좀 더 무거운데 비슷한 쇼바를 가지고 있어서 쇼바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근데 이 차는 아직 괜찮긴 한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저앉았는지도 꼭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렇게 엔진룸에서 보셔야 될 거는 6기통 람다 엔진의 국룰이죠. 체인카바 누유가 있는 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체인카바가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생겼는데요. 이게 볼트 라인들을 다 따라가면서 누유가 있는지 촉촉하게 맺혀 있는 건 없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6기통이다 보니까 최소 50에서 60만 원 정도 이상의 수리비가 나올 수 있으니까 꼭 보셔야겠죠. 그 다음에 누유가 잘 되는 부분이 헤드 가스켓인데요. 이제 V6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위에서 확인하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리프트를 띄워서 밑에서 봐야 더 잘 보이는 부분이다 보니까 꼭 시운전 리프트 점검도 필수고요. 등속 조인트 터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이것도 리프트를 띄우면 바로 그냥 눈앞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리프트를 띄워서 점검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혹시나 리프트를 못 띄운다면 이렇게 바퀴를 끝까지 돌리고 안쪽으로도 보실 수가 있다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싹 봤는데 네. 내부로 보니까 네. 제가 타기 좀 올드해 보이네요. 요즘에 인기 있는 SUV로 좀 추천 좀 해주세요. 처음부터 SUV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가시죠. 바로 다음 차량은 올류 투싼입니다. 올류 투싼 중에서도 2.0 디젤인데요. 왜 2.0 디젤이냐면 1.6 터보 가솔린, 1.7 디젤 이런 차량들은 7단 DCT 미션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건식 DCT 미션이라서 내구성이 좋지가 않습니다. 2.0 디젤은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구성도 검증이 된 차량인데요. 2.0 R 엔진, 산타페에도 들어가고 2.2 팰리세이드, 카니발 이런 식으로도 많은 차종에 사용을 하고 있죠. 그 중에서 차체가 가장 가벼운 차량이기 때문에 똑같은 엔진인데 가벼운 몸을 이끈다는 건 연비가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른 차종에 비해서는 확실히 고질병이나 고장의 빈도가 많이 낮습니다. 그리고 이 차종의 장점이 사회 초년생이 타기에도 괜찮고 아이를 태우고 다녀도 괜찮을 정도로 무난한 공간성, 괜찮은 차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 1000만 원 초반에 맞추다 보니까 아까는 좀 옵션들이 많았는데 메모리 시트는 당연히 없고요. 안전 옵션도 없습니다. 열선 시트랑 열선 핸들, 버튼 시동, 순정 내비게이션 거의 기본에 가까운 정도의 옵션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난 이 옵션이 좀 아쉽다. 그렇다면 약간 예산을 좀 올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차는 거의 100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도 디젤 차인데 네. 중고차 살 때는 어떤 거 봐야 돼요? 디젤 엔진이다 보니까 좀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보이는 이 터보, 에어 클리너가 있는 이 공기 라인을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터보가 보이실 겁니다. 이게 터보인데 이 근처에서 오일이 막 줄줄 새고 있거나 아니면 오염이 너무 많이 되어 있다면 터보의 누유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혹시나 오염이 되어 있진 않는지 누유가 있진 않는지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압 펌프가 엔진 앞쪽에 있는데요. 이렇게 생긴 게 고압 펌프예요. 이 안쪽을 후레쉬로 비추면서 누유는 없는지, 혹시나 많이 오염되어 있진 않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고압 펌프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수리 비용이 약 40만 원 정도, 50만 원 정도 발생이 되고요. 혹시나 연료 라인 쪽에 쇳가루가 돌거나 문제가 생겨서 교체를 해야 된다, 거의 7, 80만 원 정도 가까운 수리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룸 디자인 커버를 이렇게 열어서 보게 되면 인젝터가 이렇게 4개가 있는데요. 인젝터 하나당 10원짜리 동전만한 동화셔가 하나씩 안에 들어갑니다. 그 동화셔가 오래 사용하다 보면 와셔가 끊어지기도 하고요, 깨지기도 합니다. 그 사이로 피스톤이 만들어낼 압력이 위로 셀 수가 있거든요. 샌다면 시동을 걸었을 때 여기서 압력밥솥 소리처럼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리가 나진 않는지, 새어나온 압력으로 인해서 오염은 없는지도 육안상으로 점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R엔진 고질병이 한 20만 킬로 정도 되는 차량들, 키로수가 많은 차량들 있죠. 그런 차량들이 체인이 늘어나서 찰찰찰찰찰찰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체인은 반영구 부품이다 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한 20만 킬로 정도 되면 늘어나서 소음이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중고차 구매하실 때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리프트를 띄워서 점검을 하실 때 R엔진은 오일팬 누유가 좀 잦은 편이니까 누유가 있는지도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실내에서 확인해 주셔야 될 게 있는데요. 이게 또 패밀리카로도 많이 사용하는 차종이다 보니까 기관지에 좀 많이 예민하시잖아요. 에바포레이터 가루가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통풍구를 충분히 틀어봐 주시고요. 안쪽에 혹시나 비듬처럼 떨어진 에바가루가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에바포레이터를 사비로 교체하려면 거의 100만 원에 가까운 또 수리비가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돌려보면서 에바가루는 없는지, 혹시나 막 비듬처럼 막 쫙 깔려 있는 건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겠죠. 이 정도만 점검해도 수리비 폭탄은 없을 겁니다. 어떠세요? 오늘 3대 보여드렸는데 원하시는 게 있을까요? 싹 봤는데 네.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